경기도 양평 산등성이를 타고 휘몰아치는 폭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지는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쩔 수 없군. 그는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내일이면 한강벤처스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인수 계약이 마무리됩니다. 투자팀 팀장 강도진에게 이번 계약은 그의 경력의 터닝포인트가 될 중요한 건이었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 휴대폰 신호마저 불안정해지자 도진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휴대폰도 안 터지다니. 앞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시계는 어김없이 흘러갔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 뛰어든 듯 했습니다. 도진의 손이 핸들을 급격히 돌렸고 차는 도로 밖으로 미끄러져 경사면을 따라 굴러갔습니다. 머리가 핸들에 부딪혔고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폭설 속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몸을 감싸고 있었고 어디선가 허브티 향이 났습니다. 정신이 드셨나요? 나지막한 여성의 목소리에 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안 벽에는 계절의 숲 카페라고 쓰여 있는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30 중반의 여성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숲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도로변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송수아라고 해요. 도지는 몸을 일으키려다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 휴대폰이.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근처는 전화도 안 터지더라고요. 폭설 때문인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니 며칠은 계속될 거래요. 벽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폭설은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뜨거운 수건 가져왔어.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테이블을 돌아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소녀는 수건을 수아에게 건넨 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이마가 다쳤어요. 길 헤매다 넘어진 거예요? 도진은 이마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어. 내 엄마가 도와줬구나. 하늘이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때 수아의 손이 잠시 멈추고 도진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숙제마저 해야지. 손님 쉬게 해드려야 해. 하늘이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도진의 이마에 붙은 반창고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위층에 손님방이 있으니 그때까지 푹 쉬다 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례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산골에서는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도지는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틀째 폭설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계약건에 대한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녘 작은 탁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인터넷은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수아가 두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네,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요. 산이 허락해야 내려갈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차를 마셨습니다. 들어보니 서울에서 투자자로 일하신다고 하셨죠? 네, 대기업 벤처 캐피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다가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10년 전쯤에. 도지는 수아의 말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늘이도
수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네, 하늘이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하늘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도진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바둑 둘 줄 아세요? 저랑 한판 해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마을에서 바둑 챔피언이에요. 어린이 대회에서 상도 탔어요. 도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둑이라 나도 어릴 때 꽤 자신 있었는데. 하늘이는 신이 나서 바둑판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 동안 수아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두는구나. 특히 모서리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법인데. 하늘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남자친구가 바둑 챔피언이었는데 그때 배웠었대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유전됐나 봐요. 수아의 손에서 미끄러졌는지 쟁반이 떨어졌습니다. 깨진 잔을 치우며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늘아, 그런 얘기는 손님에게 하는 거 아니야. 도진의 시선이 수아와 하늘이 사이를 오갔습니다. 세 번째 밤, 도진은 우연히 1층 계단에서 수아와 하늘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바둑 두면서 아저씨가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돌을 놓았어. 나랑 두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 아빠랑 바둑 뒀으면 딱 그랬을 것 같은데.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하긴 하늘이 내 바둑 실력은 아빠를 닮았을 테니. 아빠는 왜 우리를 떠난 거예요? 하늘아, 그때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얻었으니 후회하지 않아. 하늘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빠도 나를 보고 싶어 할까요? 당연하지. 누가 우리 하늘이를 안 좋아하겠니? 도진은 이 얘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수아의 목소리, 자신을 닮은 하늘이의 눈빛. 폭설은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고 도진의 마음속에도 혼란의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눈이 그치고 도로가 뚫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진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지낼 수 있었어요. 수아는 도시락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는 길에 드세요. 갈 길이 아직 멀었으니까. 하늘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또 와요. 다음에도 또 바둑 둬요. 도진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약속할게. 다음에는 아저씨가 이길 수 있게 연습해 올게. 출발하려는 순간 도진은 문득 뒤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명함 드려도 될까요? 서울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강도진 팀장님. 도진은 무언가 잊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계약을 앞둔 초조함에 발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도진은 간신히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축하해요, 도진 씨. 덕분에 무사히 계약이 체결됐어요. 벤처캐피털 대표 윤성민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 때문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이제 결혼 준비에 집중해도 되겠어. 은하 씨가 도진 씨 걱정 많이 했을걸? 도진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혼녀 백은하는 대형 병원 원장의 딸로 두 사람의 결혼은 사실상 대릴 사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은하가 손을 뻗어 도진의 이마에 난 상처를 매만졌습니다. 많이 다쳤네. 산골에서 고생 많았겠다. 큰 문제는 없었어. 다행히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거든. 은하는 웨딩 플래너가 보낸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계약서도 검토했고
웨딩홀도 예약했어. 이제 준비는 완벽해. 그러나 도진의 마음속에는 수아와 하늘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좀 멍하니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이틀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도진은 은하의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익숙한 듯한 목소리에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문하는 여성은 수아와 닮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꾸 그 카페가 생각나지? 그날 밤 도진은 꿈속에서 폭설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하늘이가 바둑돌을 들고 그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도진은 경영대 동기 재훈과 만났습니다. 야, 요즘 잘 지내냐? 몇 년 만이야. 두 사람은 학창시절 추억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너 곧 결혼한다면서? 그것도 백병원 원장님 따님이랑? 도진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음 달에 예식이야. 대단하네. 그런데 왜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도진은 무심코 휴대폰에 있던 카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양평 가서 폭설 때문에 이런 데 갇혀 있었다니까. 재훈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야, 이 여자 송수아 아니냐? 도진은 놀라서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알아? 너 진짜 모르겠어? 내가 경영대 다닐 때 사귀었던 여자잖아. 도진의 손에서 맥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못 알아봤다고? 10년 전에 내가 미국 MBA 가면서 헤어진 그 여자. 재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너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떠난 후 수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있었어. 도진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의 나이, 바둑을 좋아하는 모습, 어딘가 닮은 눈빛. 혹시 그럼 그 아이...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을 뿐이고. 근데 수아 걔가 너 떠난 뒤로 금방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졌거든. 도진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0년 전 서울대 경영대 도서관. 책상 위에 쌓인 두꺼운 경영학 서적들 사이에서 수아와 도진은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전략 부분 정리해봤는데 한번 볼래? 수아가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도진은 수아의 필체를 바라보다 문득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나 하버드 MBA 합격했어. 수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축하해. 내가 정말 원하던 거였잖아. 같이 갈래? 나랑 같이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먼저 가. 그럼 1년만 기다려줄래? 내가 자리 잡으면. 수아는 도진의 뺨에 입맞춤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우리? 라고 하는 그녀의 말을 도진은 그냥 말이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도진을 변화시켰습니다. 첫 6개월간은 매일 영상 통화를 했지만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미안해, 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어. 수아의 목소리가 조금씩 지치는 것을 도진은 느꼈지만 외면했습니다. 통화는 점점 뜸해졌고 이메일도 짧아졌습니다. 마지막 학기, 도진은 유명 컨설팅 펌에서 인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냉정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그녀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도지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도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하늘이가 내 딸이라고? 재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도지는 하늘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바둑을 두며 자신과 똑같은 습관으로 돌을 놓던 모습. 문득 경영대 시절 자신이 학교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있는 도진의 모습을 수아가 사진으로 찍어주었던 순간 나도 바둑을 꽤 잘 두는 편이었지. 맞다, 학교 대회에서 우승도 했었잖아. 수아도 너 때문에 바둑 배웠다고 했고. 도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재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메일로 이별 통보했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연락하겠어? 도진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정말이라면 난 사실을 알아야겠어. 집으로 돌아온 도진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은하와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머릿속에서는 하늘이의 웃음소리와 은하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좋아. 은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도진의 마음은 이미 양평의 작은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은하에게 전화했습니다. 주말에 약속 있어? 얘기할 게 있어서. 은하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샵 예약했어. 같이 가서 얘기하자. 도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그건 다음에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도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양평으로 향하는 길은 평화로웠습니다. 눈은 모두 녹아 있었고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도진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만약 하늘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지금까지 아빠 없이 자란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나선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그리고 은하와의 결혼은? 백 원장과의 관계는? 모든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도진은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다시 그 카페 앞에 섰습니다. 계절의 숲 카페의 문을 열자 따스한 향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이제 그는 용기를 내 10년 전의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폭설 속에 피어난 인연의 기적. 제3막 진실의 폭로 감정의 소용돌이. 수아는 카운터 뒤에서 음료를 만들다 도진을 발견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고 하늘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시에 카페가 좀 한가해져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래요? 도진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카페 벽에는 하늘이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기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장해온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늘이가 작은 바둑대회에서 우승한 모습이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지막 손님이 문을 닫자 수아는 영업 중단 팻말을 걸었습니다. 왜 돌아오셨어요? 도진은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늘이가 혹시 내 딸인가요?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그녀일 거라는 말도 친구에게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떠난 후에 당신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도 했고요. 수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문이라 그래서 한 번도 연락 안 한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정말로. 수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메일로 이별을 통보했잖아요. 도지는 10년 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나는 겁이 났어요. 외국에서의 생활, 공부, 인턴 생활 모든 게 버거웠고, 그래서 나한테서 도망쳤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 씨, 난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수아는 손을 들어 도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늘이는 이미 10년이나 아빠 없이 자랐어요. 도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하늘이에게는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아빠라면. 수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자 확인을 해도 될까요? 수아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말대로 하늘이에게는 아빠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멀리 외국에 있다고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하늘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시험 만점. 하늘이는 도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금방 다시 오셨네요. 도진은 하늘이를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눈과 똑같은 모양, 그리고 엄마를 닮은 미소. 응, 약속했잖아. 다시 바둑 들어왔어. 수아는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저씨랑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잠시 위에서 숙제하고 있을래?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당신을 소개할 자신 있어요? 도지는 망설였습니다. 당연히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실을 봐요. 당신 곧 결혼할 거잖아요. 도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기사를 봤어요. 한국벤처스 투자팀장과 백병원 원장 따님의 약혼. 도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무척이나요. 호텔방에 도착한 도지는 은하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울에 언제 돌아와? 내일이나 모레쯤. 은하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도 없이 지방에 내려갔어? 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가면 얘기할게. 중요한 일이야. 다음 날 도지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일찍 오실 줄은 몰랐네요. 잠을 못 잤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카페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이는요? 학교에 갔어요. 3시에 돌아와요. 도지는 수아의 일을 돕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다는 걸. 수아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유학 가 있는 동안 점점 연락도 줄고, 그리고 당신이 보낸 이메일을 읽었기도 했고요. 도지는 자신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그 이메일을 읽고 나서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잖아요. 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 쉽지 않았죠. 부모님이 처음에 많이 실망하셨어요.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후 경영대는 그만뒀어요. 대신 비대면 수업이 있어서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이 카페를 열 수 있게 도와주셨죠. 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지난 10년이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도 앞으로의 10년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수아는 도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에게 사실을 말할 생각이에요? 수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가 종종 아빠에 대해 물어봐요. 왜 아빠는 자기 보러 안 오냐고, 언제 만날 수 있는 거냐고. 서울로 돌아온 도지는 은하와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은하는 웨딩 샘플을 보여주려 했지만 도진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도진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 같아. 은하의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서 덜컹거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10년이나 된 일이고 나도 최근에 알게 됐어. 은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결혼 직전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야. 도지는 은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뺐습니다. 난 당신 말 믿지 못하겠어.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은하의 아버지 백 원장이 비서를 통해 도진을 불렀습니다. 백 원장의 사무실은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앉게. 도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하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백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직하군. 하지만 내 딸 더 이상 상처받게 하지 마. 알다시피 자네의 미래 또한 예린이 기분에 달렸어. 도지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원장의 눈빛에 위협이 서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게.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지는 결과지를 들고 수아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결과예요. 도지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수아는 도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늘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나는 괜찮아요. 도진은 주머니에서 은하가 보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줘. 아버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를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로서.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야기해 볼까요? 도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천천히 해요. 하늘이는 똑똑한 아이니까. 오후 3시 학교 버스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하늘이가 뛰어내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내가 그린 그림을 학급 게시판에 붙였어. 수아는 하늘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잘 그렸나 보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손님이 계셔. 하늘이는 도진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바둑 한 판 더 두고 싶어서 왔어요? 도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사실은 이 아저씨가 내가 항상 궁금해하던 사람이야.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누구요? 도진이 천천히 하늘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늘아, 내가 내 아빠란다. 카페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도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아빠예요? 도진은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도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저씨가 바둑 두는 방법이 엄마가 알려준 것이랑 똑같았거든요. 도진은 놀라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특히 바둑 두는 방법이라든지 바둑을 당신에게 배웠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도진은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하늘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왔으니까. 이제는 계속 같이 있을 거죠?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간에는 은하가 서 있었습니다. 은하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도진과 하늘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었어? 도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하야,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비서실 도움을 좀 받았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고 싶었어. 하늘이는 낯선 여자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은하는 하늘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거지.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일치한다고 나왔어. 수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아, 위층에 가서 숙제하자. 하늘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요. 도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는 조금 있다가 갈게. 먼저 올라가 있어. 하늘이가 2층으로 올라가자 은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 나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딸이 생겼다니. 내가 설명했잖아. 10년 전의 일이고 나도 최근에 알게 된 거야. 은하는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내 말을 믿어줄게.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에 끼어들기는 죄송하지만 애한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은하는 수아를 마치 안 보이는 사람처럼 무시했습니다. 도진아, 아버지가 너 기다리고 계셔. 결정을 해야 할 때야.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저 아이가 내 딸이라고. 그래, 내 딸이겠지. 하지만 우리가 곧 결혼한다는 것도 사실이야. 은하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난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어. 내일까지 답을 기다릴게. 문이 닫히고 도진과 수아가 남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은.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요. 우리는 당신 없는 10년 동안도 잘 지냈으니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도진은 수아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알게 됐는데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쩔 수 없죠. 결혼이 먼저였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도진은 백 원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게. 백 원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 도진은 DNA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백 원장은 서류를 잠시 보더니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결정은? 도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딸에게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백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은하와의 결혼은 못하겠다는 건가? 그게 아직 정확히 결정하진 못했습니다. 백 원장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젊은 친구, 세상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법이야. 그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도진에게 밀었습니다. 생각해보게. 자네는 은하와 결혼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양육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아이와 그 여자를 직접 만나는 건 다른 문제지. 도진은 봉투를 열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육비만 보내는 그런 건 아빠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 원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도 있겠군. 자네가 우리 병원 투자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거지. 도진은 놀랐습니다. 투자건과 이 문제는 별개입니다. 세상에 별개인 일은 없네. 모든 건 연결되어 있지. 백 원장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 비서, 강 팀장 관련 투자 제안서 폐기해줘. 도진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자네 앞날이 창창한데. 도진은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도진이 만난 건 은하였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는 이미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은하야. 난 하늘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 같아. 은하의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서 요동쳤습니다. 그 여자랑 다시 만날 생각이야? 아직 그런 생각까진 없어. 하지만 하늘이에게는 책임을 져야 해. 은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잖아. 도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속이고 싶지는 않았어. 은하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래, 적어도 거짓말은 안 했지. 아버지가 그런 점은 높이 샀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은하는 손을 들어 도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냥 가. 이미 결정했잖아.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복하길 바랄게, 은하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래. 진심으로. 며칠 후 도진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하늘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수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늘이가 계속 물어봤어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아침 수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도진 씨, 저 큰일이 좀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카페에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도진은 즉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세무 공무원들이 서류를 뒤지고 있었고 수아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공무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탈세 의혹이 있다고. 도진은 즉시 투자자 모두로 전환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도진의 전문적인 태도에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신고가 구체적이었습니다. 도진은 수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장부와 세금 신고서 있으세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도진은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한 후 공무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세금이 적절히 납부되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들은 몇 시간 후 아무 문제가 없다며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아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백 원장의 소행인 것 같아요. 도진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틀 후 보건소에서 위생 점검이 나왔고 며칠 뒤에는 주변 상인들이 갑자기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하늘이는 학교에서 이상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갑자기 저랑 안 놀아요. 도진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몰라요. 그냥 갑자기 다들 절 피해요. 선생님도 달라졌어요. 도진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불편한 표정으로 도진을 맞았습니다. 하늘이 아버님이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최근의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서요. 교사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끼리 약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교장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진 씨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교장실로 오시죠. 교장실에 들어서자 교장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도진이 서류를 보니 학교 후원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백재단에서 우리 학교에 매년 큰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어와서요. 도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 원장이 여기까지 손을 쓴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진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도진은 이제 벤처 컨설팅 사무소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퇴직 후 그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그는 백 원장의 소행을 보니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사님, 방금 이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내민 봉투에는 하늘이의 DNA 재검사를 요구하는 법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진은 즉시 수아에게 전화했습니다. DNA 재검사 요청서가 왔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방금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백 원장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검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했네요. 하늘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도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도진 씨, 박민수입니다. 병원 투자 담당 금융 컨설턴트였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이신가요? 사적인 통화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백 원장이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병원 내부 연구소를 통해 결과를 바꾸려고 하더군요. 도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메일과 녹음 모두 확보했습니다. 도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김영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아이와 부모를 떼어놓는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도진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도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백 원장에게 맞설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은하를 한 번 더 만나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진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은하와의 만남은 그가 요청한 것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은하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눈가에는 피로함이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도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심각해서 무슨 일이야? 도진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이야. 은하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살펴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주문서와 관련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동료가 알려줬어. 은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하야, 난 너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 아버지는 항상 그래왔어.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렸지.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와. 도진은 은하를 따라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오르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 1시간 후, 그들은 양평 계절의 숲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은하는 대답 없이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고, 수아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은하와 도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송수아 씨 맞으신가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는 어디 있나요? 학교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은하는 수아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도진과 10년 전에 사귀셨다고요? 수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아도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세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면서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수아는 최근 일어난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세무조사, 위생점검, 이웃 상인들의 갑작스러운 적대감, 그리고 하늘이가 학교에서 겪은 따돌림까지. 은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할 법한 일들이네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하늘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하늘이는 말을 멈추고 도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리고 은하를 보고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하는 하늘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도진을 닮은 눈과 수아를 닮은 미소.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안녕, 하늘아. 난 은하 이모라고 해.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친구세요? 은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빠 친구야. 하늘이는 이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랑 바둑 둘래요? 이번엔 제가 이길 거예요. 도진은 미소 지었지만 은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가봐. 난 수아 씨랑 얘기 좀 더 할게. 도진과 하늘이가 바둑을 두러 간 사이 은하와 수아가 남았습니다. 송수아 씨, 솔직히 도진을 아직도 사랑하나요? 수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수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도진 씨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은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볼 때 눈빛을 봤어요. 그 사람도 아직도 감정이 있어요. 수아는 말없이 테이블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도진을 닮았네요. 네, 다시 마주쳤을 때 놀랐어요. 은하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송수아 씨, 하늘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외투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이해해주겠다고. 수아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있어서요. 걱정 마세요. 백병원 본관. 백 원장은 진료실에서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할게요. 백 원장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갑자기. 은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지? 아버지가 지시하신 일들이요. 백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백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란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 행복은 제가 결정해요. 은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진과 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해치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백 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을 모두 멈추세요. 지금 당장. 백 원장은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약속하세요. 도진과 그의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백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은하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도진은 작은 벤처 컨설팅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계절의 숲 카페 근처에 자리 잡은 조그만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빠, 이 바둑 세트 어디 두면 좋을까요? 하늘이가 작은 바둑 세트를 들고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자. 의뢰인들이 오면 같이 둘 수 있게. 수아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이름 간판은 언제 다는 거예요?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달기로 했어. 강앤드송 벤처 컨설팅.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도진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내가 심리학을 공부했으니 창업자 멘토링 쪽으로 딱 좋을 것 같아. 하늘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엄마랑 아빠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수아는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이런 제안을 급하게 결정한 건 아니야. 내가 없는 10년을 생각해 보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도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하늘이가 두 사람 사이로 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창문 좀 봐요.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겨울 폭설이 가져다 준 운명의 만남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도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봐요. 같은 시간, 파리의 한 카페. 은하는 노트북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하야, 잘 지내니? 백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지. 파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언제 돌아올 계획이냐? 은하는 창밖의 에펠탑을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이곳 의대에서 연수를 시작했거든요. 제 인생을 찾고 있어요. 백 원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행복하니? 은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구나. 내가 널 자주 찾아가마. 통화를 마친 은하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하늘이를 위한 작은 의료 봉사 계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함께하자라는 메모와 함께 1년 후 양평 계절의 숲 카페 옆 작은 정원.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도지는 수아에게 청혼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앞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어. 하늘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뛰어놀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수아는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어. 이제 그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지. 도진은 수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하늘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바둑대회에 가족 부문으로 나갈 수 있겠다.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운명의 만남이 이제 완전한 가족으로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폭설이 데려다준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나간 인연이 다시 찾아와 삶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사실은 운명의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